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5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930년대 무장투쟁을 주제로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 한중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배경과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 조선혁명군과 한국광복군이 아니라 한국독립군 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국 관내 지역 만리장성 안쪽의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창설과 분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만주사변은 만주 지역에서의 정세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 뿐이었죠. 그런데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국인과 일본인들도 싸우게 됩니다. 항일 전선에 중국인들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1932년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까지 세워버리자 중국 안에서 중국인들의 항일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만주 지역에는 동북군이라고 하는 그 장쉐이량, 장항량이 이끌던 최대 군벌 조직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죠. 그런데 장제스가 이 장쉐이량에게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중국 관내로 철수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일단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을 먼저 하고 일본과의 문제는 국제연맹과 같은 국제사회의 외교 문제로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연맹에 호소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나름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했던 거죠.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일본이 손쉽게 만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군들이 모두 다 몽땅 관내로 이동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수가 여전히 만주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양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맞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 한국 독립군들이 자연스럽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항일 연합으로 한중 연합으로 항일 투쟁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가들이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 그리고 북만주 지역의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 등이 있죠. 그 독립군 세력으로. 남만주는 여러분 어때요? 삼부가 통합될 때 참의부하고 정의부 일부가 합쳐져서 국민부가 만들어졌었죠. 이 국민부 안에 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혁명당이었죠. 이 조선혁명당의 군대가 바로 조선혁명군이고요. 그걸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양세봉 장군. 중국 요령자위군이라고 하는 이런 의용군과 연합해가지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 양세봉 장군은 중국 군대와 연합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문제를 협의하러 갔었는데 이게 실은 밀정이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살해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조선혁명군의 세력은 많이 약화되죠. 일부는 그쪽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제 유격투쟁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중국 관내로 나중에 이동을 해서 그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합류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그 조선혁명군의 참모장을 했던 김학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국 광복군 제3지대장이 되죠. 김학규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북만주 지역에 활동했던 이쪽 지역은 여러분 어때요?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라고 하는 게 정의부하고 신민부가 정의부 일부하고 신민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던 게 혁신의회 아니었습니까? 이 혁신의회의 군대가 바로 한국독립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당이 한국독립당, 군대는 한국독립군입니다. 지청천 장군의 지휘를 받죠.
지청천 장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이름이 호로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중국 중일 전쟁 때 중국을 쳐들어가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일본은 중국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선과 점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철도는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길을 따라서 군대를 이동시키고 그다음 거점 도시들을 점령해 가는 거죠.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을 때도 이그 철도를 폭파시켜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중국군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철도를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온 거죠. 반대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철길을 중심으로 막아내자라고 해서 길을 지킨다 해서 지킬 수호한다 할 때 호, 로자는 철로 길을 지키는 군대 호로군입니다. 그런데 이 호로군하고 연합해가지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이 대전자령 전투가 끝나고 나서 호로군과의 연합이 좌절됩니다. 이 호로군이라고 하는 애들 자체가 원래 기본 출발이 군벌의 군대들 잔당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착한 애들이라고 무조건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이 뭐 명분은 이런저런 명분을 세웠지만 이 지역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애들이고 나중에 이쪽에 있었던 중국 군대들은 상당수가 그 만주국이 괴뢰국이지만 만주국이 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많이 흡수되는 모습을 또 보여지거든요. 음, 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전투는 한국군들이 다 했는데 한국인들이 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전리품들을 뺐거든요. 근데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국 항일군들이 호로군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별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은 조선인들 시키고 한국인들 시키고 이익은 중국인들이 취하는 겁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었던 거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구나라고 실망을 많이 했을 거고요. 일본이 만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자 이 한국 독립군은 상당수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합니다. 특히 사령관이었던 지청천부터 이제 김구의 호출을 받고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지청천이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 광복군 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만주에서의 무장투쟁. 그러면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사라졌다 해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자 그 지역에서 농민들 계속 싸우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항일 유격대,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항일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움을 해갑니다. 이러한 항일 유격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항일 유격대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타구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타구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홍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타구대는 무슨 말이냐? 7타자의 개구자입니다. 개를 때리는 부대? 무슨 말일까요? 일제의 개가 된 친일파들을 타격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홍광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 가보면 중국 답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쪽 지역 답사를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더 기리고 있는 몇몇 조선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항일 유격대 활동을 거쳐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 지역에 중국 공산당도 이 지역에서 뭔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제 중국으로는 동북 지역이거든요. 동북 지역에 이제 일본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부대를 만들자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의 인민들이 혁명군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동북인민혁명군 그리고 이 항일 유격대들이 좀 확대되고 개편됩니다.
이게 1933년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곳곳에서 해방구를 만들고 나름 활동들을 펼쳐가는데 이걸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반일 통일 전선 조직을 만들자. 이게 일본에 반대한다라면 이거 뭐 공산당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다 연합해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몽골, 중국인, 조선인 그리고 일부 일본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합쳐져서 동북지방의 항일 연합군을 조성하게 편성하게 되는 거죠. 동북항일 연군. 동북 우리 지금 현재 교과서는 여기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앞부분을 살짝 설명해 줬습니다. 연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동북항일 연군에서 물론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선인들도 한 개 부대를 편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동북항일 연군의 제일 유명했던 사람, 조선인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우리 경북 출신이죠. 왕산 허위 집안입니다. 허형식 장군. 일로군 총참모장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동북항일 연군 내 조선인들 유격대 중에서 한국인 유격대들 중에서 국내 함경도 일대의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천도교 민족주의 세력 일부까지 통합해가지고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 광복회죠. 이 활동에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국내의 일제 행정기관을 공격하죠. 함경도 보천보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와서 타격을 하고 갑니다. 이 보천보 전투로 이제 떠오르는 스타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북한을 세우게 되는 김일성이죠. 허영식 장군보다 더 직급상으로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북항일 연구는 일제와 그리고 만주고 그리고 조선인 중에서 또 이걸 잡는 애들이 있죠. 간도 특설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간도 특설대 출신의 그 조선인 장교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장군,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거죠. 백선엽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박정희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런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무장 유격대를 공격을 하죠. 타격을 입게 되자 동북항일 연군 세력은 소련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김일성은 소련으로 이동해서 소련군 소령이 돼서 나중에 국내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허영식 장군과 일로군 사령관이었던 조상지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중국인입니다. 근데 허영식 등은 남아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주 지역 말고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긴데 벌써 14분이 돼가고 있네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해버렸으니까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막 모이게 되니까 독립운동의 방법과 사상 측면, 민족주의 진영이냐 사회주의 진영이냐 갈등이 일어나게 돼서 역량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죠. 이러면 안 된다. 통일된 하나의 항일 전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징, 남경에서 만들어진 게 민족혁명당입니다. 우리 민족의 혁명은 당시로서는 뭐 당연히 독립이겠죠. 이 민족혁명당은 당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던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잡고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김구는 임시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뭐 조소왕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또 다
그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분들 대부분이 또 뭐 지청천이라든가 다 이때 이 민족혁명당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김구는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당을 만들죠. 민족혁명당에게 뭐 원래 이렇게 요 한국독립당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이 다 민족혁명당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세력이 약해진 김구는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민의 임정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의 핵심 세력은 김원봉이 중심이 된 그 조선의열단 세력이거든요. 이 의열단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의열단은 원래 아나키즘이었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요 좌파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의열단 세력들이 주요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자 여기에 좀 실망을 했던 지청천, 조소왕 등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탈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지청천 같은 경우에는 조선혁명당 저 위쪽에 있었던 김원봉의 조선혁명당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관내에서 따로 만든 거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원래 임정에 있었던 근데 이제 그 세력들을 데리고 민족혁명당에 참가했던 이 세력 등이 다시 민족혁명당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후에 이 김구와 지청천, 조소왕 세력들은 손을 잡고 다시 한국 독립당을 만듭니다. 복잡하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민족혁명당이 중일전쟁이 터지자 세력을 더욱더 확대합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죠. 통일된 단체,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중일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제 중화민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 국민당, 중화민국의 여당이었던 집권당이었던 장제스의 국민당이 지원을 해줍니다. 너희들도 군대 만들어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군대를 얘들이 군복과 무기 지급해주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군대.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민족혁명당이 만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 주로 정보 수집, 스파이 노릇 같은 거 하는 거죠. 일본 말도 잘하고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적진 탐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배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일본군 포로가 잡히면 포로 신문, 후방 교란 등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전투 활동이 아니라 주로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게 되니까 우리 의용대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중국군 이중대 노릇, 중국군 뒷바라지 해주려고 총을 든 게 아니지 않느냐. 직접 일본군하고 싸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 일부라기보다는 상당수 세력이 화북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화북지대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열단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윤세주입니다.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타이양산 전투 등에서 큰 성과를 남기죠. 물론 태양산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윤세주를 비롯한 많은 화북지대 용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 멤버들을 다 지켜내죠. 그 가족들을 다 지켜낸 덕분에 현재 중국에서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윤세주 등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는 한국인 혁명가들 2명 나왔습니다. 아까 이홍광 그리고 지금 윤세주 이런 사람들이 큰 활동을 펼쳤다.
이 조선우영대 화북지대로 가지 않았던 남아져 있었던 김원봉은 이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자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죠. 20분이 넘었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